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형교회가 성도 감소와 재정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소형교회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영어 교육을 통해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코로나 위기 속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만화성경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법률 전문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형교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마당에 성도 수마저 줄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종교 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 마스크를 쓴 성도들이 차례로 발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입 명부를 적고 입장한 뒤 띄엄띄엄 좌석에 앉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로 가득 찼던 예배당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제는 20명 남짓만 겨우 앉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을 땐 돌려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는 하루에 예배를 여러 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름의 자구책을 찾은 겁니다. 2시부터 계속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7시까지 하면 한 어쩔 때는 8부, 9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과 홀몸 노인들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역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언제 예전으로 회복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걸 지키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하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소형교회는 통상 선도수 100명 이하로 전체 교회에서 70%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형교회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나 방역당국은 소형교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자립이 어려운 소형교회를 재정이나 방역 측면에서 안정된 대형교회가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500명 이상의 중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몇 교회씩 품고 함께 동반 성장을 이뤄간다면 작은 교회, 풀밭 교회들이 살아남과 동시에 작은 교회로 말미암아 큰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소형교회가 버틸 힘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소형교회를 살리기 위한 상생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빛교회를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다음 세대 전도와 양육을 이어가기 위해 한빛 SF 영어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성경동화 등 5천여 권의 영어책과 원어민 발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세이펜 교구까지 갖춘 도서관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도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한빛교회 임정대 목사는 지역사회에 교회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지난 6월 영어 교육을 접점으로 삼은 영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성경과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교회와 어떤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자는 그런 목표와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이라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교회와 친숙해지고 그리고 또 교인들과 내지는 주님과 성경에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학부모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빛 SF 영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60여 명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밖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영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와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밖에서 만날 수 없는 다른 친구들도, 신앙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빛교회는 영어 도서관뿐 아니라 대안학교 설립도 진행 중입니다. 임 목사는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와 양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성경을 보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는 최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만화 성경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평신도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만화 성경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필요한 이들에게 만화 성경을 나누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보급 운동은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협회에 전화해 만화 성경을 구입한 뒤 직접 나눠주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에 만화 성경이 전달되도록 후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지협은 보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화 성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읽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대에 보급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받아보시고 정말 내용이 좋았다고 이 책을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화로 떠나는 성경 여행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압축한 만화책 시리즈로 구약 9권과 신약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명 만화작가 비타컴의 사파와 쉬운 용어를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국 언어로도 번역됐습니다. 한지협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됐지만 성인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며 특히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 부모님들이 읽으면 신앙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로는 보급운동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은혜의 장이 한국교회 안에 확산되고 사회 곳곳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기대했습니다. 한지협은 올해 말까지 만화성경 보급운동을 펼치는 한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될 성경체험관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크리스천 법률 전문가들이 설립한 복음법률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 대책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 유형을 소개해주고 법이 제정됐을 때 우려되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다룬 일반용과 복음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교회용 두 가지 버전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와 함께 법률가와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 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역차별 법안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수도권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학교는 앞으로 4주간 등원하는 학생 수를 3분의 1로 제한해야 합니다. 내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기존의 전체 학생 3분의 2 수준에서 3분의 1 이하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 같은 기간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도식에 총집결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추도식은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예년보다 축소된 채 진행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 남북이 오가는 평화의 세기를 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험난하지만 빛났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업자에게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 국가 동일 품목만 제외됩니다.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해 보관함으로써 수입검사 적합 시 즉시 제조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올해 상반기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글로벌 리더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간 기술력 확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소재 원천 기술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이 박빙을 이루는 만큼 차세대 기술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취업도 바늘구멍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회사도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모두 줄었습니다. 인크루트가 최근 상장사 5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는 전체의 57.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14.2%로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늘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테슬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세계 4위 부자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테슬라 주가는 11.2% 오른 1,835.64달러를 기록하면서 머스크의 재산이 848억 달러, 우리 돈 약 100조 4,71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주가 상승으로만 재산이 78억 달러나 증가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3위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의 격차는 150억 달러 이내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격차가 크지 않아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의 지지를 얻어 46%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15개 주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49%, 트럼프 대통령 48%로 1%포인트의 근소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사이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중국이 신형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새롭게 개발한 무기는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미사일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매우 정확도가 높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부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는 신형 무기는 군용기에서 투하된 뒤 양쪽 날개가 펴져 60km 이상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며 중국 군용기가 적의 방공 영역 밖에서 신형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자 방침을 바꾼 겁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시민들에게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이 내달까지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근로자 5만 명 이상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수차 총 끌린 노동부 장관은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태국 노동 인력의 해외 송출 요구가 커졌다며 5만 2,253명을 아시아와 중동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70일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방역이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와 구티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선교사협의회는 앞으로 군선교 사역을 구티비를 통해 알리는 한편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군선교사협의회 이종하 대표 회장은 군선교 현장에 있는 620여 명의 군종 사역자들의 선한 사역이 구티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로도 활동하는 김재영 선수가 AFC 14 메인 이벤트로 치러진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에서 차인호 선수를 1라운드 1분 만에 꺾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도 잘 알려진 김 선수는 이날 많이 부족하지만 격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며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때까지 훈련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파이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오는 31일 비대면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에큐메니컬 정책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기조 발표에선 생태, 평등, 교회, 평화 등 4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지며 부문별 토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와 화상회의로 병행해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이영선 원로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2019년 결산보고와 2020년 예산계획을 추인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8월 창립했으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학교연합회로 현재 105개 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친밀한 돌봄을 통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위기가 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